자, 그러면 이제 또 돌아와서 마지막 오늘 시간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빨리 하고 있어요. 네.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하는데도 46장인데 43장인데 지금 30페이지. 아직도 10페이지 남았네요. 자, 이 UV 매핑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이미지 디아블로는 가로 세로 길이가 W512 H 512입니다. 512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따가 되게 중요성을 얘기 드릴 텐데, 얘네들은 뭐예요? 2의 구승에 해당하죠. 이 오픈GL은 텍스처 매핑을 하실 때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2의 배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크기가 2의 배수로 돼야 넣을 수가 있어요. 2의 배수가 아니면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안 떠요. 그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모든 이미지 크기는 2의 배수로 해야 되고, 왜 그랬을까? 메모리 공간은 어셈블러 코드에서 보시면요, 메모리 정렬을 할 때 짝수여야 속도가 빠릅니다. 홀수로 메모리 매핑이 되어 있으면은 사실 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어셈블러를 요새는 잘 안 배우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코드 레벨을, 그 데이터 레벨들을 짝수 배열로 어셈블러에서 쓰던 90년대도 있었습니다. 어셈블러 할 줄 아는 사람도 요새는 거의 없어서, 그러다 보니 이 GPU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미지를 전부 다 2의 배수 형태로 정렬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메모리 공간 안에 최대한으로 빨리 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어셈블러 명령어가 원래 그 모양이라서. 자, 그래서 이런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얘네들 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00, 511까지 픽셀 요 끝자리는 512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는 하셔도 돼요. 512 곱하기 256, 256은 알다시피 2의 8승이잖아요. 그래서 2의 승으로 표현되는 사이즈만 하시면 됩니다. 짝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00, 511 하면 어딘가 이거를 UV 매핑을 하려면 되게 복잡하니까,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00인데 11로 512로 나눠서 0과 1 사이의 숫자로 노멀라이즈 한 방식을 씁니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좀 재밌는 거, 이제 실질적인 어떤 예제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이미 이걸 다 3단 개조까지 다 했는데, 이제 하나의 캐릭터입니다. 이 게임 제가 지금 벌써 김동규 XX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제가 이걸 벌써 3년이 넘게 이 게임을 하고 앉아 있는데, 그게 이제 캐릭터고요. 한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이고, 얘 현재 가로 세로 길이는 제가 1024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의 10승 이렇게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읽어다가 정육면체를 조금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지금 정육면체가 아니라 이렇게 짜부가 되어 있는 판때기 같은 느낌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좌표들 개념들, 이 좌표가 볼텍스 4번, 5번, 6번, 7번이에요. 그래서 면치기를 하게 되면 이제 7번, 4번, 5번 엮어서 하나의 폴리곤, 7번, 5번, 6번 엮어서 하나의 폴리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4, 5, 6, 7은 여러분들이 이제 위치에 대한 부분들, V니까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 부분에 이제 UV 매핑하는 걸 보시면은 4번은 뭐예요? 요 꼭지점, 요 부분이 4번인데, 요 값의 UV 값은 여기가 이미지 시작점은 여기니까 높이는 1이고, 시작 가로 방향 U 값은 0입니다. 그래서 01을 넣었고요. 이쪽 끝에 집어넣는 값은 뭐예요? 여기가 00이니까 이쪽으로 끝 가면 U만 1이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V만 1이죠. 그래서 여기는 11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급하게 담배를 폈더니 목에 걸려서 눈물 나. 그래서 요 값 4, 5, 6, 7 보시면은
UV가 01로 들어가 있고요. TX는 스트럭처로 되어 있으니까 또 점이 들어간 겁니다. 예, V도 안에 있는 XYZ를 건드릴 때 V.X, V.Y, V.G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TX 안에 UV가 있어서 TX.U, 그래서 UV 값 보시면 11, 5번은 11이죠. 예, 이렇게 배치를 했더니 그림이 이 녀석이 텍스처이고 이렇게 텍스처 매핑을 했더니 이와 같이 제대로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제가 조금 동영상으로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UV 매핑이 끝나 있어요. 이거 뒷면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잘 보이시죠? 그런데 잘 보니까 왜 옆면이 이 모양일까요? 그죠? 옆면은 왜 엉망이 됐을까요? 뒷면을 한번 볼까요? 뒤로 돌아가 보면 그림이 반대로 뒤집어져 있죠. 아까 총의 위치가 좌우가 바뀌어져 있고 글씨도 뒤집어져 있죠. 제가 똑같이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00, 여기가 11이라 반대쪽도 그렇게 넣었기 때문에 그림이 뒤집어져 보이게 됩니다. 반대면.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옆면은 어떻게 된 걸까? 옆면은 여기가 다 하얀색이고 근데 밑면은 보니까 이게 뭐야? 이상한 회색 칠이 되어 있고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그 텍스처 매핑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00, 여기가 10, 여기가 11, 여기가 01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밑면도 똑같아요. 11, 요 밑면도 이거, 여기에 있는 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면은 무슨 색으로 칠할까? 여러분들이 그래픽 카드가 돼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픽 카드 입장에서 이 부분을 띄어서 갖다 놓으면 여기 01, 11 요 점이죠. 잘 안 보이시겠는데 여기라고 칩시다. 또 요 점 여기도 01, 여기도 11이에요. 뭐야 이거? 색칠을 하려고 보니까 똑같잖아 위아래가. 그래서 똑같은 색깔들이 칠해진 겁니다. 물론 이쪽은 0에서 1 사이로 U 값이 변하겠지만 V 값은 보니까 뭐야 1에서 1 똑같잖아. 그래서 다 똑같은 색깔로 칠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른쪽 아까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그려져 있네요. 여기가 다 줄무늬가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이 부분에 어떤 색상이 있는데 그걸 똑같이 칠한 거예요. 이 부분의 색상을 이런 식으로 칠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줄무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이고요. 여러분들이 텍스처 매핑을 이해를 하시면은 이 부분, 이 면에 대한 게 바로 이렇게 색깔이 되어 있고 V 값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세로 방향은 똑같은 색깔이 들어가고 UV 값은 0에서 1로 바뀌니까 이 부분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는 변동이 있지만 세로 방향은 똑같은 값이 칠해져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20번 텍스처 매핑 예제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 UV 값을 변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약간의 트릭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미지가 움직이고 싶어요. 또는 여기 있는 이미지를 옆으로 늘려서 뚱뚱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여기 있는 값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UV 값이 00, 10, 11, 01 이렇게 나왔죠. U 값만 보세요. U 값이 있는데 01을 넣었기 때문에 이미지가 그대로 꽉 차서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에 1이 아니라 0.5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U 값을 바꾼 겁니다. 절반만 나요. 여기까지 또 잘라서. 그러면 이 그림이 쭉 요 반 쪼개져 있는 면이 화면을 꽉 채운 것처럼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보시면은 U 값을 0.5 넣었죠.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근데 반은 안 나오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씨 목에 사례가 걸린 게 계속해서 안 풀리네요. 자, 그래서 이 UV 값을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정면에서 보시면은 그림이 제대로 비트맵처럼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머리통만 커 보이고
다리는 저 멀리에 가 있으니까 다리가 작아져 보이겠죠. 그래서 UV값만 변형을 시키면 머리통 크고 몸통은 작게 이렇게도 보이게 할 수 있고요. 또는 지금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테스트 G36 예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데요. 방금 전에 보신 건 이제 조그만 예제이고요. 일부러 크게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은, 자, 이게 그냥 보시는 비트맵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근데 와, 이렇게 하면 다리가 롱다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 머리통이 크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거를 기울였으니까 당연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거꾸로 얘를 00, 10인데 그걸 집어넣지 않는 거죠. 얘는 무언가 더 이쪽으로 와서 00이 여기에 있고 10이 여기 있게 만들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퍼지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작고 다리는 좀 더 넓게 보일 수도 있고요. 거꾸로 이제 UV 값을 여기는 그대로 놨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배치를 하게 되면 머리통만 크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늘렸다 저렇게 늘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효과를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이거 기울여 보시면 이런 효과들이 당연히 나타나겠지만 UV 값을 넣을 때 자체가 01이 아니라 다른 값을 넣으시면은 얘들이 삐뚤어지거나 펴지거나 하는 형태로 이걸 그대로 평면으로 유지하고 있어도 얘들의 UV 값만 바꾸면 이렇게 보이거나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효과를 보시라고 한 거고요. 이게 뭐 지금처럼 기울여져 있는 경우에는 H당초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데 맨날 얘기 드리지만 유클리디언 트랜스폼이 아니죠. 퍼스펙티브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 커 보여서 머리통이 큰 거, 다리만 긴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효과는 평면인 경우에도 UV 값을 바꾸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서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재미없는 예제인데 저 개인적으로 올해 이 숙제를 없애버리려다가 여기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UV 세팅 값을 바꿔가지고요. 숙제에서 나중에 얘기를 드릴 텐데 여기서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일 때는 이쪽 면은 예쁘게 그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00, 여기 01인데 이 밑면도 반대편은 이미지가 나오게 하려면 요 그런 부분들은 색깔이 01, 01, 11, 11 이렇게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쫙쫙쫙 줄간 형태가 나타날 테니 지난번에 쉐이딩 할 때처럼 모든 벌텍스들을 중첩이 안 되게 또 요 폴리곤 그릴 때용 벌텍스를 여기에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요 면을 그릴 때는 이 벌텍스를 쓰지 않고 또 여기도 세 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UV 값들을 따로 매핑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플랫 쉐이딩, 고드 쉐이딩 할 때 여러분들이 했던 게 바로 이 방식을 쓰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플랫 고드 쉐이딩 할 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21TX 박스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사실은 정육면체이지만 모든 면이 이렇게 보이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육면체라서 벌텍스 개수는 8개, 그 다음에 폴리곤 개수는 12개이지만 벌텍스를 모든 면에 따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벌텍스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6개가 들어가겠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뭔가 폴리곤마다 벌텍스를 따로 지정을 하고 서로 요 한 면에서는 중복이 돼도 돼서 아마 뒷면은 15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거 보니까 16개를 썼네요. 16개? 왜 16개지? 이거는 코드를 확인해 보십시다. 제가 잘못 얘기하면 더 혼동스러우니까 24
24가 20일 20일에 오브젝트를 보시면은 여기 이건 답이 아닌데 이거 숙제구나. 이거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예, 여기 힌트만 제가 보여드리면은 까서 봅시다. 답답해.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여기 동영상에도 있긴 하지만 이 오브젝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빨리 저만 보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따로 이거는 이게 아닌데 이제 저 번호가 몇 번인지 헷갈려서 이건가? 이거 아닌데 이 코드는 제가 지워버렸나 봅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동영상 보면서 얘기해야겠네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얘를 이렇게 돌려요. 앞쪽으로 돌릴 겁니다. 앞쪽으로 돌려도 D자가 제대로, 얘도 뒤쪽. 여기가 앞이고 계속 돌려도 텍스처들이 벌텍스가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UV 매핑을 제대로 우리가 넣을 수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맨 처음에 보면 여기고요. 앞쪽으로 한 바퀴 돌려도 이대로 보이고 그 다음 돌려도 이대로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맨 앞에서 옆으로 가도 이대로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이대로 보이게 그러려면 여기 있는 벌텍스들을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따로따로 분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쪽 면에 맞는 벌텍스를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맞는 벌텍스를 하나 둘 셋 넷 사각형 한 면에 대해서 각각 4개의 폴리곤을 쓰시면 24개의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말 잘못했는데 각 면에 대해서 사각면에 대해서 4개의 벌텍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6면체니까 6 곱하기 4 24개의 벌텍스를 배치해서 UV 값들을 제대로 매칭을 하시면은 이렇게 보이도록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폴리곤은 12개지만 면은 벌텍스는 24개를 쓰시면은 따로따로 각 면에 대해서 UV 값들을 매핑을 할 수가 있겠죠. 포지션은 요점하고 요점이 똑같습니다만 따로 벌텍스를 만들어야 이때는 UV 값이 00, 이때는 UV 값이 10이 되게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점 2개를 분리해서 따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뒤에 페이지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텐데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오픈GL 쪽에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2의 배수로서 2의 배수가 아니라 2의 제곱승, 2의 제곱 형태로 2의 n승으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미지는 D4PNG 같은 경우에는 512의 구성이고요. G36 방금 전에 보셨던 소녀전선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1024 2의 10승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주지 않으면 이미지가 제대로 여러분들 뜨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이 무슨 얘기야? 이거 이 면에 대해서 요점과 요점을 분리를 하라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쉐이딩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하셨는데요. 이 페이지부터 제가 추가해서 넣은 거니까 자료는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폴리곤 안에 있는 벌텍스들이 다른 폴리곤에 있는 것과 교차하게 만들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벌텍스의 개수를 아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면과 이면이 만나면 여기에 벌텍스들이 하나의 각각 위치들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폴리곤 하나, 이렇게 연결해서 폴리곤 하나 이렇게 만들게 되면 벌텍스는 4개만 있어도 되는데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이 부분의 UV 값, 이 부분에 있는 UV 값을 동일한 값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림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노말 벡터도 이 부분에 하나의 값밖에 안 갖게 되니까 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면 이 부분이
플랫하고 고드 쉐이딩 쪽에서 잘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UV 매핑 하면서 다시 예제를 드는 거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똑같은 위치에 있지만 두 개를 분리해 놓으면 여기는 여기대로 노말, 여기는 여기대로 노말을 가질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UV값, 여기에 있는 UV값, UV값, UV값 따로따로 넣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UV도 여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다른 그림을 다른 UV 값을 넣을 수가 없게 됩니다. 노말도 여기는 한 개밖에 안 갖겠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노말을 넣으면 플랫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 고드 쉐이딩에서는 별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플랫 쉐이딩을 할 때에는 이게 따로따로 있지 않으면 완벽한 플랫 쉐이딩이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나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원래 이걸 숙제로 만들까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고요. 지난번에 한 3주 전에 인천공항을 갔더니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육면체, 직육면체에다가 전체 다 LCD를 해서 자연스럽게 잘라가지고 여기 있는 그림들이 이렇게 각이 지면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장면이 보이시죠? 이런 효과를 물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그러면은 뒤에 있는 배경 위에서 지구가 움직이는 걸 또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정말 힘들 것 같고 다이나믹하게 하면 충분히 가능은 한데 스프라이트는 또 안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드실 것 같고 조금 더 쉬운 예제로서 이 부분의 의미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예제를 하나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47 1, 2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U 값을 0.01씩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루프를 돌려서 0.01씩 증가를 하게 되면 왼쪽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서로 중첩되게 쓴 경우고요. 오른쪽에 있는 예제는 두 개를 분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UV 값 중에 U 값을 0.01씩 증가를 시켜보겠습니다. U 값이 증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U가 증가를 하게 되면 원래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U가 증가하면 원래는 U 값이 여기서 00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를 0.01을 넣게 되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영상의 이미지가 U 값을 증가하면 거꾸로 이미지가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얘는 벌텍스를 공유하고 있는 녀석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방금 전 예제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직육면체가 아니라 이렇게 꺾어진 두 면만 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U 값이 0.01로 증가하니까 가운데서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쪽은 반대로 뒤집혀 있는 거 잘 보세요. 그죠? 앞에서 보면 얘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U 값이 증가해서 근데 반대편은 공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뭔가 생성되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는 그림이 뒤집어져 있죠. 글자가 뒤집어져 있죠. 잘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가운데서 막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고요. 얘의 경우에는 벌텍스를 두 개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면하고 저 반대편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UV 값과 여기에 UV 값을 분리를 해놔서 마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는 U 값을 전부 다 증가를 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왼쪽으로 넘어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화면을 이렇게 그림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예제 제가 올려놓을 테니 테스트 해보시면서 이거 재밌는데 하고 갖고 놀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쓰기 위해서는 다이나믹 기법을 얘기를 해야 돼서 이 부분은 뒷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연동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이나믹 드로잉이라고 하는 또 좀 엉뚱한 거를 하나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드로잉은 좀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쓸데없이 라는 게 하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또 오픈젤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다이나믹 이라고 하는 거는 뭘 뜻하냐면요. 이 영상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의 경우에는
또 이제 보시면은 아까 월페이퍼가 하나가 올라가 있고요.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오라, 이 면 하나가 있는데 이 면의 Z값들을 사인 파형을 가지고 흔들어 주고 있죠. 그죠? 출렁출렁. 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벌텍스 좌표 움직인 거구나. 이거는 대부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숙제하신 분들은. 자, 근데 해보시면은 이렇게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인 파형을 넣어보시면은 안 움직입니다. 왜 안 움직일까? 해서 되게 고민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오픈GL에서 다이나믹하다는 표현이에요. 오픈GL은요, 이런 정육면체, 직육면체 그림이 있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인드 버퍼에서 VBO에다 넣죠. 그리고선 얘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0 넣어서. 그러면 GPU 안에 있는 데이터는 열었다 닫았다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카피해서 이 안에 넣어져 있죠. 이걸 한번 넣은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벌텍스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좌표를 사인 파형으로 바꾸셔도요. 이건 뭘 뜻하나요? GPU가 아니라 여러분들 CPU에 있는 벌텍스 정보를 바꿨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바꾼 다음에는 바꾼 정보를 다시 여기에다 카피해서 넣지 않으면 오픈GL은 계속해서 여기에 있는 고정된 그림만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벌텍스 정보의 좌표를 바꾸게 되면 다시 바인드 열고 무언가 여기에 집어넣는 명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줘야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사인 파형으로 변경된 것이 최종적으로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벌텍스 정보들의 위치를 바꾸면 자동으로 이게 바뀌는 리가 없죠. 왜냐하면 오픈GL에 있는 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좌표를 바꾼 다음에는 이쪽 GPU 버퍼 안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 다시 집어넣는 과정을 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오픈GL의 성격을, 특성을 최대한으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녀석의 데이터 공간을 새로 만들게 되면 뭔가 런타임에서 계속 동작하고 있는데 이 녀석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의 공간을 오픈GL GPU가 새로 잡으면서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GL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에 버퍼를 잡을 건데 얘 위치를 더 이상 변경은 안 하고 이 안에만 업데이트 할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인드 버퍼나 뭘 해서 여기에 데이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얘의 속성은 나중에 여기를 내가 다시 100바이트가 들어올 건데 이 공간에 그대로 지우고 여기에다가 다시 100바이트 넣어 라고 하는 특수한 명령이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가 등장하는 이유는 GPU 공간이 이만큼이 있는데 내가 이미 자리를 다 차지해서 데이터들을 올렸어요. 근데 나중에 여기 있는 부분을 지우고 다시 하려고 보니까 여기를 지워버려요. 그러면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려 있죠. 그러면 요 칸만큼을 다시 이 뒤에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 그리고 여기에다 넣게 되니 요 부분이 어떻게 돼요? 구멍이 뻥 뚫려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여기 100바이트가 비어 있는데 또 뒤에서 100바이트를 잡거나 또는 50바이트를 잡게 되면 이 메모리가 대용량 메모리들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게임 보시면은 막 몇 기가까지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중간에 오픈GL에서 너는 이제 써도 돼. 빈 공간이야 라고 하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데이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넣기가 힘들어지겠죠. 여기만 이빨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메모리가 안 그래도 부족한 그래픽인데 중간중간에 이빨이 빠지는 걸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즉 메모리 파편화라고 부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공간 안에 다시 100바이트를 넣을 거야 라고 하는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오픈GL의 다이나믹 메모리를 쓰는 부분을 간단합니다.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컨셉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특수한 되게 복잡한 걸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쓰셨던 거에 GL 버퍼 데이터라고 하는 바인드 한 다음에
데이터를 밀어넣을 때 보면은 이 끝에 GL 스태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GL 스태틱은 여러분들이 이 공간은 이제 픽스되어 있고 메모리에 올라가 있고 더 이상 안 건드릴 거야. 그림 그리는 데만 쓸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다이나믹 모드는 바로 그 부분만 고쳐줍니다. 그래서 제가 코드를 수정해 놨는데 스태틱으로 넣게 되면 GL 스태틱 드로우가 호출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GL 다이나믹 드로우로 이 부분은 데이터가 교체될 거야 라고 하는 형태로 원래 코드를 이렇게 제가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 있는 벌텍스 엘리먼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벌텍스 정보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거야. 주물럭주물럭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다이나믹 드로우로 할 거야 라고 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업데이트 말고 업데이트를 또 호출하셔도 좋습니다만 리업데이트라고 하는 명령을 제가 하나 넣어놨고요. 이건 다이나믹에서만 씁니다. 그래서 GL 버퍼 서브 데이터라는 새로운 명령을 써서 이 공간 안에 다이나믹으로 열어놓은 공간 안에 데이터를 꾸겨 넣는 명령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까 얘기드린 대로 스태틱 모드하고 다이나믹 모드가 있는데 우리가 업데이트 호출하면 업데이트를 한번 처음에 호출하면 버퍼 데이터를 가지고 CPU 안에 있는 P 벌텍스를 GPU에 넘겨요. 그리고는 이 공간은 픽스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H 호모지니우스 매트릭스만 건드려서 고정되어 있는 매트릭스, 고정되어 있는 데이터를 호모지니우스 트랜스폼만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이동을 하거나 얘가 회전을 하는 것만 가능해져요. 이게 스태틱 모드입니다. 자, 그런데 다이나믹 모드는 뭐냐면요. GL 버퍼 데이터 피버에서 넣었는데 다이나믹으로 넣어서 이 공간이 수정을 나중에 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H를 통해서 얘를 이동하고 트랜슬레이션도 하고 회전도 했는데 이 부분에 GL 버퍼 서브 데이터라고 하는 리업데이트 펑션을 써서 얘를 찌부러뜨린 걸 호출하면 이 명령 때문에 이 공간 안에 있는 벌텍스들의 좌표가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찌부러뜨릴 수가 있는 거고요. 말랑말랑하게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과 다이나믹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오픈젤이 일종의 게임류를 고속화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각형인 거를 집어넣은 다음에는 이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호모지니우스 트랜스폼만 바꿔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들 게임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게임 안에서 나의 캐릭터가 막 움직이던데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회전만 하기 때문에 로봇 게임들 뭐 티탄 폴링 이런 게임들 보시면은 호모지니우스 매트릭스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들이 조금 더 속도가 빠르고요. 이렇게 벌텍스 전체가 움직이는 것들은 사람이 나오는 것들, 예를 들면 요새 많이 뭐 거의 모든 많은 게임들이 피부가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심리스 서피스라고 하는 꾸물꾸물하는 것들은 전부 다 다이나믹 모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다시 생각하시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아이폰의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이렇게 꾸물꾸물하는 게임이 많지가 않았어요. 다이나믹 성능이 안 좋아서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게임 회사들이 별로 선호를 안 해요. 왜냐하면 속도가 떨어지니까 메모리 카피를 한 번을 다시 해서 벌텍스들을 움직여줘야 돼서 얘들의 카피가 계속해서 CPU 성능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CPU에 있는 거를 GPU에 옮기기 때문에 얘네들의 뭔가 꾸물꾸물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CPU나 GPU 양쪽 다 성능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외관이 찌그러지지 않는 데이터를 놓고 호모지니우스 매트릭스만 갖고 회전을 하는 거 로봇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좀 옛날 게임들을 보시면은 로봇처럼 보이기 위해서 관절이 회전을 이렇게 심리스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얘가 칙칙 로봇처럼 움직여야 되는 거. 그래서 많이 선호했던 게임들이 뭔가 하고 다시 살펴보시면 아이폰 초창기에 인피니트 블레이드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칼질하는 게임. 그게 기사가 옷을 입고 있었죠. 그래서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옷류의 기사류 게임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그 기사들이 절대 뚜껑을 열지 않죠. 얼굴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게 전부 다 갑옷은 관절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와우라든가 그건 뭐 저사양에서도 동작하지만 그런 와우 같은 게임들은 이 갑옷을 입고 있더라도 갑옷 표면이 꾸물꾸물하고 움직이죠. 요새 성능이 좋기 때문에 요새는 이런 스타일의 다이나믹 모드로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번 카피해서 넣은 다음에는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만 건드리면 되니까 게임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그런데 이런 서피스가 찌그러져야 되는 게임들은 전부 다 다이나믹이라 매 순간 계속해서 폴리곤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스펙이 GPU와 CPU 두 가지가 다 높아야 돼요. 이런 게임의 경우에는 한 번만 집어넣고 나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만 바꾸면 GPU가 알아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CPU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잘 돌아갑니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이러한 아키텍처는 오픈GL이 택한 전략 중에 하나라서 옛날 2000년대 초반, 초중반 게임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CPU 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카피해서 여기 넣는 과정이 느렸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만 가지고 회전하는 형태들. 그래서 게임류 보시면은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비행기가 슉 날아다니거나 자동차가 왔다 갔다, 자동차가 찌그러지지 않잖아요. 이런 게임들은 전부 다 메모리에다 올리고, 그리고 올리는 과정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오픈GL은 로딩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로딩한 다음에는 H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빠르게 움직였었죠. 다이렉트엑스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GL 게임이 가졌던 로딩에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굉장히 그 밑에 깔려있는 전략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워낙에 CPU가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특히나 GPU 쪽에 DMA들이 많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쭉쭉 당겨가서 거의 뭐 별 차이를 못 느끼지만, 어쨌든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들은 컴퓨터 자원들이 한 5년 전만 생각해 보셔도 되게 낮았잖아요. 요새는 뭐 굉장히 높지만,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게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갑옷 입은 기사가 싸움을 한다거나 자동차 게임, 우주 비행기 게임 이런 게 많고, 사람이 잘 안 등장하는 이유가 이런 방식이 사람의 피부 같은 걸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그래서 이 코드를 이용하시면 22번 예제에서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예제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예제는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숙제를 제가 빼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디가 틀렸을까? 지금 보시면 광이 고정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이게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광이 고정되어 있다. 이건 뭔가 잘못된 코드입니다. 여기에 뭐가, 이 부분에 노멀 벡터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스페큘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노멀 벡터도 고드 쉐이딩이나 또는 노멀 벡터도 표면 정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좌표만 바꾸는 게 아니라, 포지션만 바꾸는 게 아니라 노멀까지 바꾸시면 이따가 숙제편에서 얘기 드릴 텐데요. 여기 갖다 놨네요. 노멀 벡터도 사인 파형을 맞춰서 변형을 시키시면 이제, 그리고 그거는 다이나믹 모드에서 표현하게 되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운데 동그랗게 보이는 것들이 제대로 흔들려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가 막 늘어나는 것처럼, 그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물 표면에서 물이 출렁일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이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되고, 물 표면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다이나믹 모드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숙제가 이제 무대기로, 오픈GL 쪽이 거의 끝나감에 따라서 숙제가 무대기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GL 쪽에 숙제가 많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오픈GL로 바꿔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원 만드는 거 얘기 드렸는데 이 수식 가지고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색깔 트랜지션 예를 하나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예제라서 여러분들이 오픈GL 가지고 뭔가 변형하는 예제들입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누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누르면
색깔의 목표값이 있고요. 현재의 색깔 정보에서 타겟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을 바꿀 때 인터폴레이션을 쓰는 거고요. RGB가 여기 하나에 시작할 때 색깔이 있는데 얘를 타겟 색깔로 R도 자연스럽게 변하고 G도 자연스럽게 변하고 B도 바뀌면, 예를 들면 현재 R이 0.1인데 목표값이 1이면은 이게 한 번에 변하지 않고 천천히 P 컨트롤 같은 컨셉으로 뭔가 여기에다가 에러 빼기 0.1에서 더해줘 나가면, 우리 이거 배웠어요. 네? 초창기에 타겟 쫓아가는 거 했었죠. 위치 타겟 쫓아가는 거. 그래서 x 디자이어드 빼기 현재 x에다가 k 값 곱해주시고 이걸 현재 x에다 더해서 새로운 x를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P 컨트롤의 개념, 옛날 미사일 만들 때도 이렇게 했었죠. 이걸 대입을 하시면은 굉장히 그럴듯한 예제가 나타납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요, 색깔이 지금 회색인데 키보드를 누르면 약간 불그레 죽죽하게 바뀌고, 또 누르면 색깔이 그린 쪽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 또 누르게 되면 파란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색깔이 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C라고 하는 팩터가 있어요. 우리가 색깔 뭔가 C라고 하는 거를 1에서 10까지 변하게, 여기 보시면은 색상 정보가 앞부분에 보시면 RGB니까 C는 원래 2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RGB, R은 색상으로 1.0, 여기는 플로트입니다. 1.0을 넣고 여기는 1.0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2를 넣으면 색깔이 어딘가 덜 나오는 흐릿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C를 10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10을 대입을 하면 오른쪽처럼 빨간색에서, 어우, 아까보다 훨씬 밝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바뀌고, 초록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하는데, 이상하다? 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옐로우 R하고 G를 넣는 거는 네 번째에는 나와요. 처음에 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3번 누르고 4번 눌러서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예, 왼쪽 예제를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1번 눌러서 빨간색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눌러서 초록색으로 갑니다. 저 빨간색이 점점점 초록색으로 변했죠. 근데 오른쪽에서 보시면 똑같이 만들어서 1번을 눌러서 빨간색이 되는데 2번을 눌러서 초록색으로 가야 되는데 노란색이 갑자기 나왔다 초록색으로 가요. 이 현상은 뭘까? 네, 이게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제가 C를 10이라고 하는 형태로 크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최대값이 2라고 0 사이에서 색깔 RGB가 결정 나야 되는데 색깔이 흐린 것 같아서 10이라고 하는 걸 넣었더니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자연스럽게 변경이 되지 않고 중간 과정에 노란색이 한 번 나왔다가 초록색이 되는데, 이 이유가 뭘지 잘 생각을 하셔서 이 코드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똑같이 해가지고요, 이제 색깔을 트랜지션 합니다. 1번 누르면 빨간색 불 켜지고 2번 누르면 초록색 불 켜지는 예제예요. 여러분들이 구 그릴 줄 알고 사각형 그릴 줄 알면 이제 신호등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번을 눌러 보겠습니다. 1번을 눌렀더니 이제 2번을 눌렀네요. 얘만 켜지고 얘만 켜지고. 뭔지 대충 아시겠죠? 여기는 초록색이 높고, 이제 초록색을 꺼질 때에는 초록색을 낮은 초록색을 넣으면 부드럽게, 초록색이 예를 들면 0.1에서 1까지 올라가니까 초록색 불이 켜지고, 얘는 거꾸로 이제 그때는 꺼주고요. 그러면 뭔가 진짜 불이 켜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우신 지식만 가지고도 색깔이 부드럽게 특정색에서 특정색으로 바뀌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초기 모드고요. 이제 초록색 불 켜졌고, 이제 빨간 불 켜지고, 초록색 불 켜지고, 빨간색 꺼지고. 재미삼아서 한번 컬러 트랜지션 해보시면 아주 멋지구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쓴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RGB LED에다가 적용을 하시면 아주 부드럽게 색깔들을 마음대로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코드 보시면서 예제 코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 수식을 쓰셔가지고 공이 떨어지는 것처럼 띠용 띠용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만든 다음에 평면 하나 만들어서 박스 하나 갖다 놓고 공이 이 수식을 써서 띠용띠용하게 만드시면 되겠고, 하는 김에 하나 더 넣어서 두 개가 다른 패턴으로, 이거는 수학 문제에 더 가깝죠. 그래서 얘는 작은 거리에서 통통, 얘는 높은 거리에서 통통,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은 윈드밀 풍차를 만들고 있는데,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굉장히 잘 쓰셔야 되고, 이게 전부 다 박스하고 실린더, 그 다음에 여기 또 실린더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은 전부 다 박스가 되겠고요. 실린더는 여기 갈색하고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이제 잘 쓸 수 있다면, 이게 로봇 움직이는 거하고도 똑같죠. 지난번에 그 로봇 이렇게 팔다리 움직이는 것처럼 여기에서 뭔가 회전, 여기서 회전, 여기 회전, 여기 회전 해서 잘 꾸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재미삼아서 이 리눅스에 보면은 XYZ라고 하는 마우스 커서가 움직일 때마다 이 좌표가 나오는 눈탱이가 나옵니다. 이건 2D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쓰시면은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9 쓰시면은 3차원으로도 뭔가 좌우로 레프트, 라이트, 업, 다운 키 눌러서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예제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크게 움직이는 거는 카메라를 바꾼 거고요. 여기 있는 눈이 움직이는 거는 키보드에 따라서 눈탱이들의 각도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45번까지 예제 내드리겠고요. 뒤에 가면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숙제를 이게 이미 46번부터는 작년에 코드가 다 노출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6, 47, 48은 49번까지 제가 다른 숙제로 다시 대체해서 얘기를 드리겠고, 50번은 하나의 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R 값에다 0.2배, G 값에다가 0.71배, 다음 더하기 B에다가 0.072배를 넣으시면은 그레이 레벨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여기서 보셨던, 원래는 이렇게 컬러가 있는 색상인데 지금 컬러를 다 뺐죠. 요거는 제가 비슷하게 얘기를 드릴 텐데, 그레이 수식이 이거예요. RGB 0.2, 0.71, 0.07. 그걸 넣으면은 색상 정보가 RGB를 갖고 있다가 그레이 레벨로 바뀝니다.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얘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행렬로 표현할 수 있죠. 1 곱하기 3 행렬이고, C는 3 곱하기 1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3이고 C는 3 곱하기 1인 벡터가 되죠. 얘를 두 개 곱했더니 G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 이 행렬, 이 부분, 이 행렬을 T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이 T라고 하는 녀석의 랭크를 토대로 해서 왜 색상이 3개의 RGB 영역에서 하나의 레벨로 떨어지는지를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번, 8번, 9번은 제가 따로 숙제를 하나 얘기 드리겠고, 50번 숙제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48번 그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식만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